50대가 지나면 아무런 관리 없이는 매 10년마다 하체 근육의 15% 안팎이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30대와 비교했을 때 허벅지 근육이 최대 절반 수준까지 줄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절반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다리 힘이 약해지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혈당 조절 능력, 혈액순환, 심혈관 건강까지 전부 연결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와 해결 방법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3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계단 2칸을 오를 때 예전보다 다리가 무겁거나 숨이 조금 가쁘다는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의자에서 일어나실 때 자신도 모르게 손이 먼저 무릎이나 팔걸이를 짚게 되는 일이 생기셨습니까? 장을 보고 나서나 조금 오래 걸은 날이면 종아리가 묵직하게 당기거나 발이 퉁퉁 붓는 느낌이 드십니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나이 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이 지금 당장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신호입니다.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건강길잡이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하체 근육이 줄어드는 것이 왜 온몸 건강과 연결되는지 그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째,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종아리의 놀라운 기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아리가 왜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지, 그것이 우리 혈액순환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헬스장 없이 집 거실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운동. 3가지를 횟수와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을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와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근육 이야기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팔뚝 알통이나 복근을 먼저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근육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걷고 서고 균형을 잡는 모든 일상 동작의 뿌리가 되는 근육, 바로 허벅지와 종아리입니다. 먼저 허벅지 이야기부터 드리겠습니다. 허벅지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은 우리 몸에서 손꼽히는 큰 근육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근육이 크다는 것은 단순히 힘이 세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근육은 에너지를 만들고 소비하는 공장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포도당이 혈액 속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이 포도당을 붙잡아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공장이 크면 클수록 혈당을 더 빠르게 처리합니다. 혈당이 잘 처리되면 혈관이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을 처리하는 공장이 작아지는 셈입니다. 공장이 작아지면 처리하지 못한 포도당이 혈액 속에 남아 혈당이 쉽게 오릅니다.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혈관벽이 서서히 손상됩니다. 혈관이 손상되면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따라옵니다. 단순히 다리가 약해지는 문제처럼 보이는 일이 실제로는 전신 건강에 깊이 연결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체 근육이 빠지는 속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50대 이후 아무런 관리 없이는 10년마다 15% 안팎의 하체 근육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근육이 빠지면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이 더 빠집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처음에는 계단이 조금 힘들었던 것이 어느 순간 평지 걷기도 무거워지고 나중에는 그냥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지금 자신의 하체 근육 상태를 간단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의자에 등을 똑바로 대고 앉으십시오. 두 팔을 가슴 앞에 X자로 모으십시오. 아무 도움 없이 그 상태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한 번에 일어나셨습니까? 아니면 한두 번 시도 끝에 일어나셨습니까? 이 동작이 한 번에 되지 않는다면 지금 하체 근육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영을 시작해야 할까요? 등산을 다녀야 할까요? 헬스장 회원권을 끊어야 할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날씨가 나빠도 몸이 안 좋아도 밖에 나가기 싫은 날에도 거실에서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의 핵심에는 많은 분들이 미처 모르고 계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종아리 이야기입니다. 종아리가 단순한 다리 근육이 아니라는 것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이 비밀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아리를 가리켜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가까이 뛰면서 혈액을 온몸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심장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발끝까지 내려간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올라오는 일은 심장 혼자서는 벅찬 일입니다. 중력을 거슬러서 피를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심장을 아파트 지하에 있는 물 펌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펌프가 꼭대기 층까지 물을 보냈다가 다시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펌프 혼자서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이때 층층마다 보조 펌프가 있다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 보조 펌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종아리 근육입니다. 우리가 걸을 때마다 종아리가 수축하면서 혈액을 위로 짜올립니다. 심장이 내보낸 혈액이 발끝을 돌아 다시 심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보조 펌프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조 펌프가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발 아래에서 제대로 올라오지 못하고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발이 붓고 다리가 저리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더 나아가 혈액순환 전체가 나빠지면서 심장에도 부담이 커집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걷는 양이 줄어들수록 이 보조 펌프는 점점 더 약해집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첫 번째 운동은 바로 이 종아리와 허벅지를 동시에 자극하는 운동입니다. 두 곳을 한 동작으로 단련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운동 중에서 가장 먼저 가장 꾸준히 하셔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운동, 카프업 스쿼트입니다. 카프업 스쿼트는 기본 스쿼트에 종아리 동작을 더한 운동입니다. 일반 스쿼트가 허벅지와 엉덩이를 자극한다면 카프업 스쿼트는 거기에 종아리까지 함께 사용합니다. 두 개의 큰 근육을 한 번에 자극하는 셈입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십시오. 발끝은 자연스럽게 살짝 바깥쪽을 향하게 합니다.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천천히 무릎을 굽혀 내려갑니다. 마치 뒤에 의자가 있는 것처럼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내려가십시오. 무릎이 발끝 앞으로 너무 많이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그보다 조금 덜 내려가셔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 천천히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완전히 서는 바로 그 순간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십시오. 까치발을 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때 종아리 근육이 단단하게 수축하는 느낌이 나야 합니다. 그 상태로 두 박자 정도 멈췄다가 천천히 발 뒤꿈치를 내립니다. 이것이 카프업 스쿼트 한 동작입니다. 처음에는 10회에서 15회를 목표로 하십시오. 빠르게 많이 하는 것보다 천천히 정확하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일어서는 순간과 발 뒤꿈치를 올리는 그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그 순간에 근육이 가장 많이 일합니다. 몸에 익숙해지시면 20회까지 늘려가시면 됩니다. 이 운동이 좋은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 균형 감각까지 함께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서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카프업 스쿼트는 하체 근육과 혈액순환, 균형 감각 세 가지를 한 번에 챙깁니다. 두 번째 운동, 점프 스쿼트입니다. 점프 스쿼트는 기본 스쿼트에 점프를 추가한 운동입니다. 일반 스쿼트보다 훨씬 많은 힘이 필요하고 짧은 시간 안에 몸 전체가 활성화됩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자극이 강하고
전신 활동량이 빠르게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체력이 어느 정도 회복된 뒤 도전해 보시기 좋은 운동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기본 스쿼트 자세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일어나면서 두 발이 바닥에서 살짝 떨어지도록 가볍게 뜁니다. 높이 점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발이 바닥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충분합니다. 착지할 때는 무릎을 살짝 굽혀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하십시오. 쿵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내려오시면 무릎 관절에 부담이 갑니다. 처음에는 5회에서 10회를 목표로 하십시오. 이 운동은 강도가 높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점프 동작을 빼고 기본 스쿼트로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중 관절에 통증이 느껴지시면 즉시 멈추십시오. 세 번째 운동, 스쿼트 앤 니업입니다. 스쿼트를 한 뒤 한쪽 무릎을 가슴 방향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하체 운동과 복부 운동이 동시에 됩니다. 몸의 중심인 코어 근육이 함께 자극되기 때문에 균형 감각을 키우는데 특히 도움이 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기본 스쿼트 자세로 한번 내려갔다가 일어서십시오. 완전히 서는 순간 왼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들어 올립니다. 잠깐 멈췄다가 내려놓은 뒤 다시 스쿼트를 합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무릎을 올립니다. 좌우 각각 10회에서 15회씩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균형 잡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벽이나 의자를 한 손으로 가볍게 짚고 하셔도 됩니다. 몸이 익숙해지면 손을 떼고 균형을 잡으면서 해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운동 효과가 훨씬 올라갑니다. 이 세 가지 운동 중에서 딱 하나만 고르신다면 무엇일까요? 단연 카프업 스쿼트입니다. 점프 스쿼트는 무릎이 좋지 않으신 분께 부담이 될 수 있고 스쿼트 앤 니업은 처음에 균형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카프업 스쿼트는 내려가는 깊이를 본인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할 수 있고 발 뒤꿈치를 올리는 동작은 의자를 잡고도 따로 할 수 있을 만큼 응용이 쉽습니다. 무엇보다 허벅지와 종아리를 동시에 자극하면서 혈액순환에까지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하체 건강의 두 가지 핵심을 한꺼번에 잡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달려오셨습니다. 정작 내 몸 챙길 겨를이 없으셨을 겁니다. 이제는 딱 하나만, 카프업 스쿼트 하나만 기억하시고 매일 조금씩 해보십시오. 그 하나가 몸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제 운동 방법 못지않게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좋은 운동을 아는 것과 그 운동을 오래 유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며칠은 열심히 하시다가 어느 순간 흐지부지 되는 경험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시작 방식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과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운동을 시작하실 때 의욕이 앞서 한꺼번에 많이 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배웠으니 오늘부터 50회, 100회 해야겠다고 다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근육을 갑자기 많이 쓰면 근육통이 심하게 옵니다. 그 통증 때문에 이틀을 쉬시게 되고 쉬다 보면 다시 시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처음 이틀 잘하는 것보다 2달 꾸준히 하는 것이 몇 배 더 가치 있습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신다면 카프업 스쿼트 10회, 딱 한 세트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뒤에 2세트, 그 다음 주에 3세트로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천천히 쌓아야 오래 지속됩니다. 둘째, 무릎이 불편하면 동작을 반드시 조절하십시오. 스쿼트를 할 때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때 억지로 참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운동을 하면 연골에 부담이 올 수 있습니다. 무릎이 불편하시다면 앉는 깊이를 줄이십시오. 깊이 앉지 않아도 근육 자극은 됩니다. 만약 스쿼트 동작 자체가 부담스러우신 분이라면 의자 등받이에 손을 올리고 선체로 발 뒤꿈치만 올렸다 내렸다 하는 카프레이즈 동작만 따로 하셔도 됩니다. 20회씩 꾸준히 하시면 종아리 근육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내 몸에 맞게 오래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셋째, 운동 전후 준비와 마무리를 절대 빠뜨리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준비 없이 바로 운동을 시작하면 관절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운동 전에는 발목을 10번씩 좌우로 돌리고 허벅지 앞뒤를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준비가 됩니다. 1분이면 됩니다. 운동을 마친 뒤에는 바로 앉지 마시고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가볍게 늘려주십시오. 한쪽 발을 뒤로 접어 손으로 잡고 20초 정도 유지하시면 됩니다. 이 마무리 동작을 빠뜨리면 다음날 근육이 더 많이 뭉칩니다. 마무리까지가 운동입니다. 넷째, 운동은 매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근육은 운동하는 동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운동으로 자극을 받은 뒤 휴식하는 동안 회복하고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신다면 이틀에 1번,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쉬는 날은 낭비하는 날이 아닙니다. 근육이 자라는 날입니다. 매일 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부담이 오히려 운동을 오래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체 근육은 단순히 걷는 힘만이 아닙니다. 혈당을 처리하는 공장이고 혈액을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보조 펌프이며 우리 몸 전체 에너지 대사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흔들리면 건강 전체가 흔들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운동을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카프업 스쿼트입니다. 허벅지와 종아리를 동시에 자극하고 혈액순환까지 돕는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10회에서 15회, 익숙해지면 20회를 목표로 하십시오. 두 번째, 점프 스쿼트입니다. 전신 활동량을 빠르게 높이는 운동입니다. 무릎이 괜찮으신 분들은 5회에서 10회씩 도전해 보십시오. 세 번째, 스쿼트 앤 리업입니다. 하체와 코어를 함께 단련하고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입니다. 좌우 각각 10회에서 15회씩 천천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3가지 중 딱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카프업 스쿼트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거실에서 딱 10번만 해보십시오. 생각해보면 우리 세대는 언제나 내 몸보다 가족을 먼저 챙기며 살아오셨습니다. 자식 밥 챙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손주 봐주고 나면 정작 내 다리가 어떤 상태인지 들여다볼 시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세월이 쌓이면서 몸이 조금씩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계단이 예전 같지 않다고, 다리가 무겁다고, 조금만 걸어도 발이 붓는다고 말입니다. 그 소리를 이제는 들어주셔야 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비싼 장비가 없어도 됩니다. 오늘 저녁 거실에서 카프업 스쿼트 딱 10번. 그 10번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1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다리를 지켜줄 겁니다. 오래 걷고 싶으신 분, 손주와 나란히 나들이 가고 싶으신 분, 아프지 않고 내 발로 오래 다니고 싶으신 분,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건강을 바꿉니다.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건 거창한 건강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는 것, 편하게 잠드는 것, 오래 걷는 것, 그 소박한 건강을 지키는 방법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주변에 꼭 함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100세 시대 건강길잡이였습니다.